네, 2주차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소화기계 해부생리 배우셨죠? 네, 기억나시죠? 지금 다. 예, 오늘은 간호력, 신체사정, 검사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74페이지입니다. 그림이랑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잘 보도록 해주세요. 네,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나가볼까요? 네, 간호력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환자가 왔어요. 그럼 우리가 간호력 사정해야 되죠? 그래, 그럼 간호력에서 제일 먼저 주어서 사정해야 되죠. 네, 그죠? CC, Chip Complaint.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통증은 어디가 있는지, 오심구토가 있는지, 소화불량이 있는지, 설사를 하는지, 체중은 빠졌는지, 식욕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호소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과거력으로는 약물 복용한 거 있는지, 수술한 경험이 있는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식습관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짜고 매우고 이런 것들 먹게 되면은 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지,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중요하죠. 예, 그래서 알레르기 등을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가족력의 유전질환, 위암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소장, 회장암, 그 다음에 직장암 이런 것들의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개인 사회력이 중요한데 얘가 아까 말했던 선호식품, 좋아하는 음식, 그죠? 예, 음주, 담배 뭐 이런 것들 하는지, 그 다음에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사회 경제적인 것도 물어봐야 되니까, 그죠? 직장은 있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체계를 물어봐야 되는데, 얘는, 위는 장, 음식, 소화기에 관련된 건 대부분 음식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혹시 음식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지 아니면 만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서 지지체계를 같이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 신체 검진 갈게요. 신체 검진은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네 가지를 해야 되죠.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네 가지를 하는데, 시진은 구강이나 복부 해서 이제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청진은 중요하는데, 청진은 진동판, 다이아프램 있죠, 넓은 부분. 그 부분을 이용해서는 장음을 청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벨 있죠, 벨. 그 좁은 거, 그쪽을 이용해서는 혈관음을 청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장음은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예, 불규칙적이에요. 이해가 정상이에요. 예, 꼬르륵 꼬르륵 해서 불규칙적으로 나와야지 정상이고, 혈관음은 뭐예요? 쓱쓱쓱 이렇게 해서 음이 혈액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복부 요렇게 되면 배꼽이에요. 요거를 지나는 여기가 뭐야? 복부 대동맥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심장에 있잖아요. 심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지나가는 복부 대동맥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래서 복부 대동맥에 혹시 막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혈관음을 들어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타진은 이쪽에 간이 있잖아요. 간. 그죠? 예, 간은 여기가 물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타진할 때는 타금이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복부를 타진을 딱 할 때는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고장음, 팀퍼니의 음이 들려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촉진에서는 우리가 촉진을 하면, 복부 촉진을 할 때는 간이나 췌장이나 이런 것들은 촉진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얘는 안 돼야지 정상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직장 수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직장에다가 손을 넣어서, 그죠? 수지 검사를 하는데, 이제 환자가 아프니까 요 윤활제를 발라서 호흡하기에서 이완을 시키고, 여자는 자궁경관을 검사를 할 때, 남자는 전립선을 검사를 할 때 직장 수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을 뭐를 하는지를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검사를 갈게요. 얘가 엄청 중요하죠. 자, 먼저 소화기계에 관련된 혈액 검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한테 제공된 검사 있죠, 검사. 검사 보면 혈액 검사, 혈액 검사가 있어요. 그 혈액 검사 유인물 보시고 계시나요? 그것 좀 펴주시겠어요? 소화기계 관련된 혈액 검사가 있는데 우선은 아까 내인성 인자가 분비가 돼서 소장에서 회장에서 그죠? 비타민 B12, 코바라민을 흡수를 못하면 빈혈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CBC 검사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BC,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이런 것들 꼭 해야 되고 이제 감염하고 관리되어 있는 것은 감염이에요. 감염. 근데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WBC죠. 그다음에 뉴트로필, 뭐 림포사이트, 바소, 모노, 에소파지알 요거는 다 이제 백혈구 쪽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되고 단핵구 쪽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응고작용의 플레이트릿 숫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ESR이나 뭐 이런 것도 감염에 관련된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자, 전해질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토를 한다거나 그러면 전해질 불균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은 103, 이렇게 해오세요. 135에서 153 mEq. 그래서 135에서 153. 그 다음에 K는 요 뒤에 걸 가지고 3.5에서 5.3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NAK 숫자 정상 수치 알아두셔야 되고 CL도 98에서 110, 110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치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학검사, 일반 화학검사 SMA를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ALP 요거 중요합니다. 요 두 개가 AST, ALT, OTP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OTPT는 간 기능 검사를 보는 거예요. 얘는 간 기능 검사. 그래서 OTPT 숫자 요 40 정도로 해서 50 정도로 해서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정상이 5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아밀라제, 리파제는 얘는 어디가 있어요? 요거는 췌장. 췌장에 문제가 생길 때 얘가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한 110, 그 다음에 리파제는 1유닛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LDH, 감마GTT 이런 거는 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뭘로 되지만 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치를 볼 때 우리가 보는 거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이온, TIBC 뭐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암모니아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에서 제 기능을 못하면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트리글리세라인, 그 다음에 HDL, LDL,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다 뭐 때문에 생겨요. 요거는 고지혈증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치 요거는 그래도 알아두셔야죠. 그죠? 트리글리세라인은 200. 그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200. 그죠? 트리글리세라인 150 정도라고 우리가 한번 보면 돼요. 콜레스테롤 200이고 HDL은 40 정도로 이상이면 좋죠. 이거는 수치가 LDL은 조금 낮아져도 저기를 하지만 그래서 요 혈액 검사 수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세요. 여러 번 보고 외우고 또 임상 가서 요 수치 보시면은 또 반복해서 보시면서 금방 외워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다시 와서 자, 검사 부분 갈게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우리가 지금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양 표식인자라고 해서 종양 표식인자 검사를 하는데 CA나 CA99 검사 같은 경우는 위암일 경우에, 그 다음에 직장암, 췌장암일 경우에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워낙에는 이 수치가 거의 없어야 돼요. CA랑 CA99는 태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얘는.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는 사람한테는 그죠? 출생에서 나타난 사람한테는 이 수치가 거의 없어야 되는데 종양이 나타나게 하면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CA랑 CA99 검사는
암 표식인자로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검사로 상부, 하부 촬영술이 있는데 얘는 이제 발음 섭취를 해가지고 그 발음이 지나가는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위나 장이나 이런 거 보는 검사인데 하고 나서가 중요하죠. 하고 나서 발음은 몸에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나쁘죠. 그러니까 이거 배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또 대변을 잘 봐서 매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밖으로 배출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시경 검사는 우리가 검사 전에는 틀니나 금식해줘야 되고 틀니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진정제 투여해주죠. 그래서 여 기관지 확장증이나 아니면은 소화액 같은 거를 어떻게 감소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약들을 투여를 해주고 심스체이 해주고 검사 후에는 검사 2에서 4시간 후에 무슨 반사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가 중요하죠. 국외 반사 돌아오면 식사하도록 해야 돼요. 그죠? 여기 지금 요 식도 요 기능들을 요 기관지 확장해가지고 다 없앴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국외 반사는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응? 어떻게 하면 국외 반사가 돌아왔을까? 그쵸? 예, 서랍자로 저 뒤에 있는 목젖 있죠, 목젖. 목젖을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외 반사가 돌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면은 꿀꺽 삼켜보라 그러면 돼요. 침 이렇게 삼켜보라고 하면은 삼키면 이제 국외 반사가 돌아온 거예요. 그럼 그때 식사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검사를 좀 볼게요. 자, 이 검사는 엄청 중요한데 뒤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위장관 우리가 할 때 공부를 다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검사들이에요. 얘들은 다른 시스템에서는 안 하는 검사들인데 대부분 자, 슐링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슐링 테스트. 자, 슐링 테스트는 왜 하냐면은 우리가 아까 비타민 B12가 있었죠. 얘는 뭐예요? 누가 해요? 그죠? 위에서 내인성 인자. 무슨 세포? 그죠? 백세포에서 내인성 인자가 나왔어요. 내인성 인자가 요 비타민 B12를 흡수를 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췌장에서. 그죠? 이 내인성 인자가 제대로 분비가 돼서 비타민이 제대로 흡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슐링 테스트예요. 그래서 금식 후에 비타민 B12를 먹어요. 금식을 하고 그거를 먹어서 내인성 인자가 잘 분비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가 그죠?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되고 혈액을 타고 온몸에서 사용이 되고 어디로 빠져나가요?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소변으로 측정을 해서 비타민이 소변에 나오면 내인성 인자가 분비가 되는 거죠. 잘. 근데 만약에 내인성 인자가 없다고 한다면 내인성 인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투여를 한 비타민이 흡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흡수가. 그 흡수가 안 되면 얘가 소변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소변으로 안 나오면은 이거는 내인성 인자가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변으로 나오면 내인성이 분비가 돼서 흡수가 돼서 내인성 인자가 소장에서 흡수를 해준 거죠. 비타민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요 슐링 테스트가 그거예요. 자, 금식하고 입으로 비타민 B12를 먹어요. 그러면 먹으면 장 지나서 이렇게 지나서 요 췌장에서 얘가 어디로 흡수가 돼요? 혈액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얘가 혈액으로 흡수가 되고 뭘로 나와요? 소변으로 나와요. 이런 경우는 내인성 인자가 분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분비가 되는 거죠. 나오면 만약에 안 나오면 얘가 안 나오면 내인성 인자가 안 나와서 위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 검사가 뭐냐면 요소 호흡 검사예요. 자, 요소 호흡 검사는 뭐를 요소 호흡 검사라고 하냐면
얘는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검사예요. 그럼 요거는 위에 관련되겠죠. 자, 헬리코박터균은 탄소 13번째 탄소를 투여를 하게 되면 이 헬리코박터균이 이 13번째 탄소를 암모니아하고 CO2로 분리를 해요.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요 CO2는 암모니아는 소변으로 나가고 CO2는 어디로 나와요? 호흡으로 배출이 돼요. 몇 번 가지고 있는? 13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13번을 가지고 있는 그 CO2가 호흡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 하겠죠. 만약에 13번 CO2가 호흡으로 안 나와. 그러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13CO2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맨 처음에 여기다가 튜브에다가 호흡을 불게 해요. 그러면은 백색을 딱 맨 처음에 떼야 돼요. 그죠? 자, 그랬는데 여기가 13CO2를 먹었어요. 먹고 물이랑 해서 먹은 다음에 20분 지나가지고 후 불게 해요. 그러면 여기가 청색이 되죠. 예, 그러면은 지금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요게 청색으로 변해주는 게 13CO2예요. 그래서 13CO2가 있으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거, 13CO2가 안 나오면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거.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내시경 검사는 아까 했으니까 자, 번스테인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번스테인 검사는 뭐냐면 하부식도 관략근을 검사를 하는 건데요. 하부식도 관략근이 안 좋아서 내시경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이 내시경이 50% 정도는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가지고 있는 50% 환자에게서는 이게 정상으로 나온대요. 그러면은 실제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는 검사가 번스테인 검사인데 이 번스테인 검사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식도가 몇 번 경추? 6번 경추에서 11번 흉추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여기가 위에요. 네, 여기가 위. 요 위에 있는 산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여기가 제일 아픈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위치가 11번째 흉추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또? 예, 하트가 있는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네, 사람이에요. 예, 요 식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그죠?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아프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요 흉통이 나타나는 거죠. 이 아픈데 위에 식도 역류 질환으로 해서 이 통증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심장 질환에서 체스트 페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이 체스트 페인으로 인해서 이 통증이 나타나는지를 비교 검사하는 게 번스테인 검사예요. 그래서 흉통이 있는데 이 흉통이 식도 점막의 산이 역류해서 나오는 통증인지 아니면 체스트 페인인지 얘가 체스트 페인, 심장 질환으로 인한 체스트 페인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할 때 하는 검사가 번스테인 검사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생리식염수하고 염산 있죠. 이거를 0.1% 염산을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통증이 있으면 얘는 뭐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그죠? 위식도 역류 질환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염산을 넣어봤는데 통증이 없어. 그러면 이 지금 나타나는 통증은 무슨 통증인 거예요? 그죠? 심장 질환을 체스트 페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체스트 페인하고 위식도 역류 질환하고의 통증을 분별할 때 하는 검사가 번스테인 검사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식도의 폐하 검사가 있는데 식도는 폐하가 얼마예요? 식도는 폐하가 요거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7 정도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위는 뭐예요? 폐하가 강산이죠. 강산. 이래서 2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있는 강산이 식도로 넘어와.
그러면 얘가 여기가 지금 폐하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볼 때 하는 검사가 또 식도 폐하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코에다가 튜브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식도 부분 요 밑에 여기까지 튜브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체크를 하는 건데 24시간 이걸 차고 다녀요. 그러면서 여기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요때는 어떤 거예요 지금? 그쵸? 요때는 7회 2치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 밑으로 보면은 요때랑 요때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거의 1, 2에 있잖아요. 1, 2에. 그러면 이때는 지금 뭐야? 위에 있는 산이 올라온다는 소리죠. 식도로. 그쵸? 그래서 요 분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식도 운동 검사 및 식도 내압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코를 통해서 식도에 압력이 있어요. 이거는 하부 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측정할 때 쓰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인데 요 안에다가 이렇게 튜브를 넣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근데 구역을 나눠요. 나눠지는데 하나, 둘, 5cm씩에서 3개. 그 다음에 요 하부식도 맨 밑에 부분은 3cm 정도에서 4개로 나눠요. 그래서 구역을 4로 나눠서 정상적으로는 그 압력이 요렇게 정도 올라와야 돼요. 다 뻐적뻐적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딱 올라왔죠. 이렇게. 두 번째도 여기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세 번째도 이렇게 올라왔죠. 다. 그죠? 네 번째도 여기 올라왔죠. 그죠? 이렇게 압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것이 뭐냐면 검사한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올라와서 첫 번째 칸은 두 번째 칸은 올라온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여기도 거의 없죠. 조금씩 올라보냐 안 되잖아 이렇게. 여기 하부식도 관략근 쪽은 압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식도 압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부식도 관략근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얘가 이제 식도 압력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영수는 조영제 놓고 하는 검사, 생검은 요 식도암이나 위암을 판별할 때 짓는 건데 요 베렛 식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베렛 식도는 식도암 가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베렛 식도가 있거나 식도암일 때 그걸 떼서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생검. 그 다음에 대변에서 혹시 출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자멸 검사 이런 것들의 검사들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사의 혈액검사 CBC 반드시 해야 돼요. 적혈구 상태 당면이 반납니다. 우리가 비타민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종양 표식인지 알아두셔야 되고 슐링 테스트 뭐 검사? 비타민 B12 요소 검사 헬리코박터 균 검사 번스테인 검사는 흉통이 있는데 이 흉통이 식도 역류 질환의 흉통인지 체스트 페인 흉통인지를 구별할 때 하는 것이 번스테인 검사. 됐죠? 그 다음에 폐하는 식도 폐하는 뭘 보려고? 하부식도 관략근이 늘어져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 식도 폐하 검사. 식도 폐하는 정상이 얼마? 7. 근데 만약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면 1, 2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식도인데도. 그 다음에 식도 운동검 이거는 하부식도 관략근의 이것도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보는 검사죠. 예, 그래서 요 압력을 테스트를 해서 이게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압력이 없다 그러면은 얘는 안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생검은 메레식도, 마레식도랑 식도암이나 위암이 있을 때 얘를 맞춰서 떼가지고 그 세포를 검사하는 것이 이제 생검 검사.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간호력하고 그다음에 신체 검진하고 검사 관련해서 위소화기계의 간호력, 신체 검진, 검사 이 부분에 관련된 수업을 했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교재뿐만 아니라 제가 비타민 올린 거 있어요. 비타민. 비타민에서 비타민 B1은 티아민,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민, 3는 니아신,
그 다음에 6는 피리독신, 9은 엽산, 폴릭액시드, 12는 코바라민. 그래서 요 비타민 B1, 2, 3, 4 뭐 이렇게 5, 6 이렇게 있잖아요. 이 번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화학적 이름하고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뭐 피리독신, 코바라민 이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 알아두시고 여기 피리독신이나 엽산, 그죠? 그 다음에 코바라민 이것들은 다 빈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없으면 악성 빈혈이 생겨요. 그래서 적혈구를 만드는데 다 관여를 합니다. 비타민은. 그래서 이 비타민 종류랑 또 이 화학적 이름이랑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자 비타민 B1은 뭐라고요? 보지 말고 티아민, B2는 리보플라민, 3는 니아신, 6는 피리독신, 9은 엽산, 다른 말로 폴릭액시드. 그 다음에 비타민 B12는 코바라민, 그 다음에 C는 아스코르브산.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E 같은 토코페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학적 이름도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비타민 종류도 잘 나와 있고요. 여기도. 그래서 시진, 타진, 촉진에서 279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치 이런 것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책이랑 교재랑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주차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반드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